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AI가 나보다 정말 모든 일을 더 잘하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좀 무섭죠. 그런데요, 만약 그게 사실은 여러분의 고소득 직업에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오늘 바로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부터 한번 꺼내보죠. AI가 내 일자리는 물론이고 이 세상 모든 직업을 인간보다 잘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러면 도대체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커리어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해주면 인간이 할 일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설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바로 이 그림처럼요.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계속 좁아지는데 당연히 우리 몸값, 그러니까 월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만약 이 두려움이 완전히 틀린 거라면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순서대로 그 오래된 통념을 아주 시원하게 깨부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흥미로운 경제 원리 하나를 딱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먼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자포칼립스, 그러니까 일자리 종말 시나리오가 어떤 논리인지부터 볼게요. 이거 사실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나오니까 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암울한 상상 말이죠. 이 시나리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월급은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고 결국 우리는 AI를 가진 극소수의 부자들이 던져주는 기본소득 같은 걸로 연명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은 기술 전문가나 기업가들이 그리는 미래상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인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제로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암울한 예상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 분석의 원작자인 노아 스미스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해요. 설령 AI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인간을 압도한다고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이랑 비슷한 일을 하면서 심지어 아주 높은 월급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AI가 다 잘하는데?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비교우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학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모든 걸 바꿔놓는 마법 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우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절대 우위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누가 더 잘해 이거예요. 예를 들면 AI가 인간 의사보다 진료를 더 잘한다. 이게 절대 우위죠. 하지만 비교 우위는 질문이 완전 달라요. 이 일을 하느라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데 누가 덜 아까울까? 즉, 기회비용이 누가 더 낮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의 핵심은 누가 최고냐가 아니에요. 누가 이 일을 하는 게 덜 손해냐? 바로 이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어떤 비서보다도 타자를 빨리 치는 거의 타이핑의 신인 벤처 투자자 VC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타자만 칠 수는 없어요. 왜냐? 1시간만 투자하면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VC 입장에서 1시간 동안 타자를 치는 건 수십억을 포기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보다 타자는 느리지만 비서를 고용해서 서류 작업을 맡기고 자기는 더 중요한 계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사가 자기보다 일을 못하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입니다. 기회비용 때문이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의 AI 미래에 대입해 볼까요? 여기서 타이핑 잘하는 VC는 바로 초지능 AI가 되고요. 타자 느린 비서는 바로 우리 인간 노동자입니다. 그럼 VC의 그 귀한 시간은 뭘까요? 바로 전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AI의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힘,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는 절대로 무한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AI 세계에서의 VC의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AI가 있는데 인간 의사보다 일을 5배나 잘해요. 그래서 1시간에 $1,000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인간 의사는 200달러밖에 못 버는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똑같은 AI를 의사가 아니라 엔지니어로 돌리면 1시간에 2,000달러를 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답은 간단하죠. 그 AI를 의사로 쓰는 순간 엔지니어로 벌 수 있었던 2,000달러를 그냥 날리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AI를 의사로 쓰는 건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AI보다 실력은 떨어지지만 기회비용이 훨씬 낮은 인간에게 의사 일을 맡기는 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그럼 걱정할 거 없네?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장밋빛 미래로 간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이 비교 우위라는 마법의 원리에도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히 좀 섬뜩한 예외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말의 사례가 있죠. 자동차가 나왔을 때 왜 비교 우위는 말들을 구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말들은 결국 악교 공장으로 보내져야만 했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인간과 AI가 서로 다른 자원을 돕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공통된 자원을 돕고 경쟁할 때 위험이 생깁니다. 말의 비극이 바로 이거였어요. 말은 AI처럼 컴퓨팅 파워 같은 특별한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었죠. 인간이랑 똑같이 먹을 것, 즉 에너지와 살아갈 땅이 필요했어요. 만약 미래에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겹치는데 AI 소유주들이 우리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걱정거리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AI를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부를 독점하는 극심한 불평등 문제. 또 오늘은 인간이 하던 의사 일이 10년 뒤엔 갑자기 AI 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심지어 만약 AI가 내목 내놔 하면서 스스로 이익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떡할 건가 하는 문제까지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문제가 뭔지 보이는 거죠.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가 그 일을 최고로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 즉 AI의 컴퓨팅 파워를 아껴주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가 됨으로써 생긴다는 거죠. 바로 기회비용 덕분에 인간이 어떤 일이든 하는 게 경제적으로 항상 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며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까 안 뺏을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앞으로 만들어낼 이 어마어마한 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